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마치 온 세상이 나만 빼고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나아지기는커녕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버스는 늘 눈앞에서 놓치고 간절히 바라던 승진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자동차는 하필이면 가장 중요할 때 고장이 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낙담하고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겠지라며 체념하게 되죠. 만약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기분에 갇혀 있거나 깊은 슬럼프에 빠져 바닥을 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뇌가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는지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빈도 환상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자동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길거리에 온통 빨간색 자동차만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마치 세상의 모든 빨간 차들이 그 순간 그 거리에 모여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로 그 순간 도로에 빨간 차가 갑자기 늘어난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빈도 환상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의식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민감하게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것이 세상에 더 많아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뇌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온갖 신호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낼 것입니다. 어제 동료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오늘 아침에 쏟은 커피 한 잔, 상사의 굳은 표정 같은 사소한 일들까지 모두 역시 내 인생은 안 풀려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수집되는 것이죠. 반대로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삶이 당신 편이라는 증거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제 당신의 미소에 화답해준 점원의 친절, 프로젝트의 작은 진전, 누군가 건넨 따뜻한 격려의 말 같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기억할 수도 있고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린 사람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차리는지가 곧 우리의 세상이 됩니다. 이제 이 마음의 함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동기부여가 생기면, 열정이 타오르면, 신나고 의욕적인 기분이 들면 그때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 당신이 동기부여를 기다린다면 아마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무런 의욕이 없을 때 행동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과 자기 단련의 핵심 비결입니다. 준비된 느낌을 기다리는 것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대신 우리는 추진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동기부여가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동기부여를 만듭니다. 우리는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과학적 원리로도 뒷받침됩니다.
이 효과에 따르면 우리 뇌는 완료된 과제보다 완료되지 않은 과제를 훨씬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일을 조금이라도 시작하면 우리 뇌 속에는 미완성 고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을 끝내고 싶어하는 심리적 긴장감이 생겨납니다. 이 긴장감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일로 돌아가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단 시작한 후에는 계속하기가 더 쉽지만 처음 시작하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이유입니다. 동기부여는 추진력 이후에 생겨나는 것이지 그 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거창하게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서툴게 그리고 아주 잠시만 시작해보세요. 타이머를 딱 3분만 맞추고 미뤄뒀던 서류를 열어보세요. 팔굽혀펴기를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보고서의 첫 문장 딱 한 줄만 써보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뇌는 그 미완성 과제로 당신을 다시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양극단의 함정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고방식 모두 우리를 실패로 이끌 뿐입니다. 동기부여를 찾지 마세요.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완벽함을 찾지 마세요. 서툴게 시작하세요. 확신을 기다리지 마세요. 일단 움직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뇌는 보통 과도한 분석과 생각의 소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럴 때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 청소, 샤워와 같은 반복적인 신체 활동은 우리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머릿속의 소음이 잠잠해집니다. 오늘 당장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었던 빨래를 개거나 설거지를 해보세요. 혹은 휴대폰도 팟캐스트도 없이 그냥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오직 당신과 당신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의 몸은 꽉 막힌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할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막혔을 때는 몸을 움직이고 몸이 지쳤을 때는 마음을 움직여라. 우리는 종종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생각의 감옥에 갇히곤 합니다. 이럴 때는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별의 아픔에 갇혀 있을 때, 승진 실패로 좌절했을 때,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킥복싱 수업에 가거나 친구와 함께 헬스장에 가거나 그저 밖으로 나가 걷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그 수렁에서 건져 올려줄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은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제발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아름다운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5년 전에 팟캐스트를 시작했어야 했을까요? 아마도요. 10년 전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야 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당신이 가진 유일한 시간, 지금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포화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지금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5년 뒤 훨씬 더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시작할 것인가? 선택은 명확합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기 전에 먼저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준비만 하는 사람들보다 경험을 통해 훨씬 더 큰 자신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준비를 통해 모든 배움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경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당신의 뇌는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확신을 쌓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미뤄왔던 일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라고 묻는 대신 앞으로 10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메일을 보내고 초안을 녹음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그 첫 번째 불완전한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준비됨은 시작의 조건이 아니라 시작의 결과물입니다. 네 번째, 재능이 아니라 끈기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혹시 TV나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를 보며 어떻게 저 사람이 성공했지? 내가 저 사람보다 재능이 더 많은데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당신처럼 방관자로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물러설 때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능은 조금 낮더라도 그릿, 즉 끈기와 열정이 높은 학생들이 더 똑똑하지만 끈기가 부족한 학생들보다 장기적으로 더 뛰어난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10점 만점에 5점이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당신의 꾸준함이 10점이라면 당신의 평균은 7, 5점입니다. 반면 누군가의 재능이 9점이지만 꾸준함이 2점이라면 그의 평균은 5점에 불과합니다. 그는 당신보다 2점이나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충분히 잘하는가를 기다리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위대할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의 창을 놓쳤다는 미신을 버리세요.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 진실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직선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진입점이 존재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늦게 경력을 시작한 사람들이 일찍 시작한 사람들보다 장기적인 성취감과 만족도에서 오히려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기회를 놓친 게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시간표에 당신 자신을 맞추려 했을 뿐입니다. 한 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오기로 되어 있던 것은 결코 나를 비껴가지 않으며 나를 비껴간 것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 당신을 스쳐 지나간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고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은 결코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관점을 바꾸는 몇 가지 훈련을 제안합니다. 먼저 당신의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세요. 사람들은 흔히 그냥 꽉 막힌 기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나는 압도당했어, 실패가 두려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일 수 있습니다.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는 행위만으로도 우리 뇌의 감정적 반응이 줄어들고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겪는 정체기를 받아들이세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성장의 발판이지 추락하는 함정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도약대이지 당신을 끌어내리는 구덩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더 단단해지기 위해 안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조각들을 다시 맞춰가는 중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길이 아니었던 곳에서 벗어나는 중입니다. 당신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가감없이 보내주는 소중한 피드백을 받는 중입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한계까지 내몰렸음에도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당신의 다음 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비전을 작게 줄여보세요. 때로는 너무 큰 꿈이 우리를 짓누르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거대한 질문 대신 오늘 내가 원하는 곳으로 1cm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끝마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침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메일 한 통에 답장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첫 문장을 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작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 자신이 될 때까지 충분히 자주 반복하세요. 위대한 일들은 위대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당신이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나아갈 용기를 주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그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을 진심으로